네, 경제식 네트워크 경제톡 오늘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직권남용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그동안 이제 저희 그 팟캐스트 그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 두 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팟빵을 통해서 저희 공식 후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병트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론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선 개입 논란이 인선 개입 사건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리가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거든요. 이게 과연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이제 최근 언론에 이야기를 했죠. 정 실장이 공모 시작 전에 먼저 지원을 권유했다. 그리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한테 자신은 사실상 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처음에는 이제 덕담 차원의 전화였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장 실장이 지원을 권유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좀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원래 국민연금 CIO에 대한 인선 권한이 있는 건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인선 권한은 사실은 이사장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장이 인선을 하면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예, 공식적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이제 주장은 민정수석의 소위 인사검증을 하는 와중에 그게 병역 문제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인사검증 대상인지도 사실은 명확치 않죠. 그러니까요.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청와대 인사도 아니고요. 네. 그냥 기금의 한 부서장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형식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한 630조가 넘는 자산 운영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공식적인 인사 절차를 부당하게 개입했고 업무를 방해한 그렇죠. 거죠 청와대가. 왜냐하면 이사장은 이미 적임자를 찾아서 추천을 했고 올렸고 그랬으면 보사부 장관이 검토로 저걸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과거 정부에 대해서 이제 황제적인 대통령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장관도 허수아비고 이사장도 허수아비고 실제는 형식은 공공기관에서 CEO도 마찬가지고 임원이고 이사들이고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하는데 그건 다 형식이고 실제 임명하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권력의 줄을 서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이 정부가 전임 자금 운영본부장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임명했다 그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럼 최경환이 한 건 잘못된 거고 장하성이 한 건 괜찮으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장관도 허수아비고 이사장도 허수아비고 실제는 대통령의 귀를 또는 귀를 잡고 있는 청와대에 있는 실세들한테 줄을 서야 된다. 이게 이제 드러난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 터진 계기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쓸 때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자기는 생각도 없는데 추천하라고 그래놓고 다 돼 있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와서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니까 원래는 흘리면 안 되는 걸 막 흘리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병역에 문제가 있었고 아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금도도 없는 행위거든요.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문제인데 어쨌든 본인들이 인사 검증을 했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언론에다 다 자기네 한 거를 이제 왜
당신들이 맨날 욕하던 거를 당신도 하냐. 그러니까 이제 놀래서 이래서 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과연 병역 문제 때문에 그랬냐. 그렇죠. 이분이 그 소위 이번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기업들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는 아주 멋있죠.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그걸 내거는데 이분이 장하상 실장하고 자기가 했다는 얘기로 보면 정부하고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이 갖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예. 네. 다른 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미래를 위해서 쓰지 과거 행적을 처벌하는 거로 쓰면 다 우리처럼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이 우선 경계 눈치로부터 보낼 텐데 그럼 국민연금하고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하고 계속 분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지금 가만 내비둬도 뭐 지금 같은 수익률이면 2040년부터 큰 적자로 돌아서고 2050 몇 년대 되면 완전 고갈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최고로 해야 되는데 기업들 버릇 고친다고 거기다가 투자 자산의 투자의 기준이 자꾸 다른 게 들어붙으면 최고의 수익률을 못 내잖아요. 그랬더니 뭐 장하성 실장은 1% 이내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 규제 기관 또는 경제 수장들이 헌법을 능가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어젠가요? 금감원장이 금감위가 이 금융회사들의 전쟁을 노조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주지 않게끔 감시하는 역할이지. 그게 본업이죠. 회사 경영에 대해서 관여하라고 하는 권한이 어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든 말든 그거는 뭐 정부 공공기관인 금융회사라면 뭐 정부 뜻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민간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거 다 민간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해라. 그걸 왜 자기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런 건 주주들의 권한이고 그래서 이것도 다 초법적인 일이거든요. 김상조 위원장이 비상장 주식을 재벌들이 갖지 말라는 등 삼성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라는 등 비핵심 계열의 주식은 팔으라는 등 뭐 이런 것도 다 그 법에 없는 초법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국민 투표 없이 개헌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거의 헌법을 지금 다시 쓰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하성 실장의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에 대한 개입도 사실은 전혀 법적 권한이 없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논란이 된 사람 말고 나머지 어차피 청와대가 미리 지적해서 당신 지원하면 우리가 뽑아줄게 그랬으면 나머지 공식 절차를 믿고 지원했던 15명은 다 둘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그거 했던 거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업무 방해도 되고요. 네, 지금 법조계에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한 남용도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범죄적인 행위를 했다.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국민한테 거짓말한 거죠. 첫 번에 나니까 이게 사후에 지원 후에 덕담했다고 그랬다가 네. 이게 뭐 요즘에 그런 게 다 본인이 강력히 반발해서 이제 날짜까지 적시하고 나니까 그거 지원을 권유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결국 이제 장하성 실장의 개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관치금융 의지
혹은 이제 뭐 좀 속셈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쪽에서도 보면 공공임대주택 투자 뭐 이런 그 연금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이제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어떤 그런 길 중에 하나인가라는 이런 의구심, 그리고 좀 걱정이 굉장히 그리고 많이 이제 그거예요. 그 비판을 하니까 워낙 그 우리 경제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지 확대를 많이 약속하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하냐, 자금 조달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국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국회 심의도 받고, 그러니까 있는 연금 활용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금은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국민연금이 사실 정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 노후 관리를 위해서 했던 돈이고, 그 관리를 정부가 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잘못된 거죠.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을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그냥 당겨 쓰는, 국민의 재산을 자기 돈이 아닌 정부가 쓸 수 없는, 정부가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연금한테 다른 때보다 비싼 이자로 빌려간다는 건 말이 돼요, 그죠? 그렇죠. 수익률이 좋으면. 근데 그 국민연금 보고 어디다 빌려줘라 마라 이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권한 밖에 있는 일이고, 남의 자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에 비슷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 정부가 이 국민연금을 자기네 정부의 예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네가 이 사용 권한이 있다라고, 거기를 관리할 이사장에 대한 지명 권한이 있다는 거하고 그 자산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국민연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635조 원에 달하는 어떤 천문학적인 기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기금운용본부를 보면 이제 CIO를 비롯해서 임원 상당수가 좀 공석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이제 다 나갔고, 지금 본사가 진주인가 어디로 전주로 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소위 지방 분권화의 또 하나의 폐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공공기관이니까 민간 기업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이제 페이가 높은데, 보수가 높은데, 보수는 낮은 데다가 지방으로 가야 되고, 그 지방에는 금융 전문 인력은 없고, 그러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또 뭐 다들 이게 정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복지를 하는 기관이냐, 금융회사냐, 자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그 인식이 중요한데, 국민연금 제도라는 건 이제 복지부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걸 복지부가 관리하고, 복지부 관련된 공공기관은 이제 전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융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기재부 산하의 금융회사들은, 금융공기업은 다 부산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서울 아니면 부산이라도 가면 전문 인력이 좀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전주 가서 있으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휘둘리고, 이게 뭐 지금 이사장도 실형받고 뭐 쭉 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뭐 이번 정부 뜻대로 만약에 스튜어드십 저걸 해가지고 막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다음 정부 때 무슨 일을 당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좋은 인력들이 지원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지금 그 인력 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임원도 없고, 뭐 이사장도 건의가 얼마나 지금 실추됐겠어요, 그렇죠? 당신 오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진행 중인 때 불러가지고 귀뜸도 해주고 내정도 됐다 그러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는데 저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으니까 뭐 이사장도 그 뭐 권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마 그 총체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정치적 외풍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게 그럼요. 좀 이 부분이 좀 제일 큰 지금 문제입니다. 저것도 똑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 네, 거기도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금감원이 지금 정부에 그냥 완전히 눈치를 보느라고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고 계속 그 정부의 이 소위 재벌 때리기에 동조를 해야 점수를 딴다는 자세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경제를 경제로 금융을 금융으로 보지 않고 이걸 정부의 이념 코드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되면서 곳곳에서 지금 마찰함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재밌는 부분은 공공기관 사실은 채용 비리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일벌백계를 외쳤는데 정작 청와대가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좀 묵묵부답으로 그러게요. 그 하나은행에서 신입사원 뽑는데 네. 밑에 절차 진행하던 거를 최고경영자들이 바꿔서 뽑았다. 네. 저는 그게 왜 범죄인지 모르겠거든요. 최고 경영자라는 거는 밑에 사람들이 한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뭐할로 최고 경영자가 필요하겠어요? 최고 경영자는 더 넓게 보고 많은 걸 보니까 그 자기가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게 경영자잖아요. 근데 그걸 뭐 자기 사촌 뭐 조카를나 자기 자식을 취업을 시키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동문을 뽑느라고 그랬다든지 뭐 아니면 뇌물을 받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문제지만 누가 회사의 최적의 인물이냐의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이런 걸 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 행장도 기소하고 뭐 난리를 친 사람들이 직접 그거보다 훨씬 높은 지인 그 국민연금의 CIO를 뽑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밖에서 개입을 했으면 본인들은 특검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율배반적인,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이고 뭐 내로남불이고 그런 거에 아주 전형이죠. 그리고 공공 부분의 인사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외국에는 정무적인 자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법적으로 다 정의가 돼 있어서 네. 정권이 바뀌면 다 사표를 내고 다시 임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우리는 형식은 공공기관에 뭐 이사에서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뭐 해서 다 하는 거로 독립적으로 하는 거로 해놓고 주주들이 결정하는 거로 해놓고 뭐 다 해놓고는 실제는 청와대에서 다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형식과 실제가 다른 어디까지가 그것도 엄밀히 보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지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실세들의 자기 이해를 반영해서 자기 동문 후배 뭐 앉히고 줄 세우고 그러는 건지 또는 여당에서 그 정권 수립에 정권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던 사람들한테 트롭 나눠주는 보상 차원에서 쓰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여당은 똑같은 짓을 하고 형식과 다른 형식은 따로 있고 실제는 따로 있고 해서 다 위법을 범하고 야당은 그게 낙하산이라고 비난을 하고 근데 정권 바뀌면 자기도 똑같이 공수가 하고 또 바뀌는 거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이 상태를 몇십 년째 지속되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집단 지성의 그 능력이나 그렇죠. 사회적 압력이 없는 사회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정무직의 자리에 대해서 다 분명하게 정의해놓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계속 우리 국민들이 이 과거를 기억하는 국민은 이게 얼마나 짜증나요. 자기네가 욕했던 얘기를 입장만 바뀌면
이제 바꿔서 하는 이 반복되는 거짓말 내리는 그 위선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예. 주어만 바뀌었지 사실은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사실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명분 싸움이 좀 어떻게 언제까지 좀 계속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좀 되는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직권남용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